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더줌마입니다. 노년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감속 노화 실천법.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그리고 배움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달렸다. 책의 앞부분에서 숫자 나이와 생물학적인 나이, 즉 노화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이야기했다. 같은 70세 남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80세의 몸을, 어떤 사람은 60세의 몸을 가지고 있다.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 하지만 사람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는 내가 먹는 음식, 휴식과 수면, 움직임,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노화 속도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을 과거에는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노화된 정도와 현재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의 내재 역량, 즉 기능 요소 중 고장난 것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임을 앞서 이야기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 여명을 계산하거나 미래에 장애가 생겨서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될 확률을 계산하는 등의 생물학적 나이 모델로서는 이 노쇠지수가 가장 성능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측정 가능한 고장이 나기 시작해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분자나 세포 수준의 고장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노화 시계의 발견. 생물학자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196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세포가 복제와 분열을 반복할수록 길이가 서서히 짧아지는 텔로미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세포의 복제 횟수만으로는 사람이 평생 경험하는 다양한 노화의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해졌다. 이후 생물학자들은 사람의 실제적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화 시계, 에이징 클락이라는 도구를 개발했다. 노화 시계란 몸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인자를 측정해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노화 시계는 사람의 유전체 DNA에 들러붙는 메틸기에 개인이 일생 동안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즉 먹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쉬고 아팠던 것들의 모든 누적값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착안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환경적 노출에 의해 DNA 염기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염기 서열을 덮고 있는 메틸기라는 덮개에는 변화가 생기며 이 덮개의 전체적인 패턴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후성 유전학적 표지의 패턴이라고 한다. 정보기술과 분자생물학적 분석기술의 발달로 혈액에서 추출한 DNA의 후생 유전학적 패턴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1년 미국의 스티브 호바스는 이 메틸기의 패턴을 통해 사람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는데 처음에는 학계에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개선되며 노화 시계의 정확도가 점차 올라갔고 노화 연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아주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식습관, 좋은 식습관, 노화 지연에 영향을 주는 약물, 운동 등 어떤 실험적 중재나 사회적, 자연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등에 따라 노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는 최초의 생물학적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 메틸기의 패턴을 통해 사람의 나이를 예측하는 방법 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메틸화 패턴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나 흉부 방사선 영상, 뇌 자기공명 영상 MRI 등을 바탕으로도 생물학적 나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 개발, 검증되고 있다.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가속 노화 생활습관이나 노화 속도 조절이 실제 노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의 고장을 반영하는 노쇠지수는 노화 시계와 상당히 잘 합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보고되었다. 잘 만들어진 노화 시계는 사람의 미래 질병과 기능 저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일생 동안 경험한 노화 축적이 결국 생물학적 나이이자 노쇠 정도이고 사람 기능의 총합, 그러니까 내재 역량이라는 지식 체계가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가속 노화와 감속 노화. 젊은 시절 상대적으로 빠른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중년이 되었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앞서 있는 것이다. 나아가 가속 노화를 경험한 이들은 노화 속도가 느린 또래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졌다.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노쇠지수, 즉 이상 소견이 쌓이는 속도가 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걸까? 최근에 미국의 성인 72만 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낮은 신체 활동, 마약 중독, 흡연, 스트레스, 과음, 나쁜 식사, 나쁜 수면 위생, 부족한 사회관계의 8가지 생활 습관을 합쳤을 때 40세를 기점으로 남성은 24년, 여성은 21년의 수명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단순히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다. 노화 속도는 생활 습관에 달렸다. 노화와 관련해 2023년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이 있다. 젊음을 얻기 위해 매년 200만 달러, 약 25억 원을 사용한다는 미국의 사업가 브라이언 존슨의 이야기다. 45세의 그는 의료진들의 감독하에 소식, 고강도 운동, 규칙적 수면을 행하고 여러 보충제를 복용한다. 사흘하며 큰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뒤따랐고 회사를 매각한 후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생물학적 노화 정도를 5.1년 개선하고 노화의 진행 속도도 역시 24% 느리게 만들었다고 과시했다. 부유한 사업가가 막대한 비용을 건강에 쏟아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큰 건강 불평등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사람의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와 의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그가 얻은 노화 역전의 효과는 아주 적은 돈과 약간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가공식품, 단순당, 정제곡물, 치즈, 붉은 고기를 줄이고 통곡물, 콩,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과
소식으로 가속 노화를 고치는 데에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25억 원이라는 숫자와 화려한 요법들의 이면에 있는 느린 노화의 해답은 이미 삶 속에 숨어 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삶의 가속 노화를 고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생활의 요소를 조절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잘 실천하면 매년 25억 원을 버는 것과 다름없다. 핵심 요약. 젊은 성인식의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며 중년기에 접어들 때의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준다.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가속 노화의 원인으로는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음주, 부적절한 식사 등이 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신체 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지금까지 정희원 작가님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줌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